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마지막 주 헬로티비 뉴스는 우리 지역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한 해도 역시 많은 일들이 일어나 우리에게 걱정과 공감 또 반가움을 안겼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도권에서는 올해 행정체제 개편이 화두였습니다. 경기도가 남도와 북도 분리를 추진하자 김포시는 경기 남북도가 아닌 서울 편입을 추진했고 서울 인근의 다른 지자체들까지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메가시티 정책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인천시와 부천시의 행정구역 개편 소식까지 올해 있었던 행정체제 변화와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서울 편입론. 국민의힘 김포시 가불당협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곳곳에 관련 현수막을 걸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포시가 서울 편입 추진을 공식화했고 사실 물밑에서 이제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김포시가 이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나 서울시에 이제 우리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상 거의 공식화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에 더해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앙 정치권에서도 서울 편입 이슈가 급부상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약 반년 앞두고 갑자기 등장한 서울 편입론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던 경기도는 김포시가 독자적으로 서울 편입에 나서자 국토 갈라치기, 선거 노림수라고 비판했고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여당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치쇼라고 지적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쇼 멈춰야 합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메가서울 구상을 밝히며 관련 특위를 출범한 데 이어 서울 김포 통합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편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포시 역시 관련 설문조사 실시와 토론회 개최, 주민투표 건의 등 행정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편입보다 교통이 먼저라고 강조하며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 편입에 나선 사이 인천시와 부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연구 용역과 주민 설명회, 법률 제정 등을 진행해온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행정구역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건 지난 1995년 이후 31년 만으로 기존 2개군, 8개군은 2개군, 9개구로 변경됩니다. 중구와 동구는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와 중동구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물포구로 재편하고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리해 서구와 검단구로 개편합니다. 부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합니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 2019년 행정 효율화를 이유로 3개구 36개 동이던 행정구역을 10개 광역동으로 전환했습니다. 광역동을 도입한 건 부천시가 전국 최초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4년간 광역동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잇따랐고 민선 8기 출범 후 광역동 폐지를 추진하던 부천시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행정구역 변경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사, 오정, 원미 등 3개 구가 다시 부활하고 옥길지구 개발로 인구가 늘어난 범박동이 범박동, 옥길동으로 분동하면서 과거 36개였던 일반동은 37개가 됩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전산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인해 부천시 민원 발급 업무는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 내년 1월 2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올해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경기도에서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경기도는 무한한 성장이 가능한 경기 북부 지역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 보고 내년 특자도 설립을 위해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경기 북부 특자도 추진 과정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대로 경기 북부가 설치되고 발전 계획을 성취할 수 있다면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 성장률 1~2%포인트 올리는 것은 저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 발전의 대안으로 떠오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경기 북부 지역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경기 남부에 비해 뒤처집니다.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 등 6개의 중첩 규제로 묶여 있는데 경기 북부의 약 42%가 군사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것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는 분도론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1986년 8월 경기도 분도론이 논의된 이후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92년에는 김영삼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2014년에는 김진표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입법 활동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관련 법률안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차례 발의됐습니다. 관련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탄 건 지난해 7월.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부터입니다. 경기 북도는 그런 저희 기준으로 봤을 적에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글로벌리도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곳이 경기 북도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특례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성장 동력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 특자도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일부 지역이 서울 편입을 요청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경기도가 요청한 주민투표에 대해 행안부는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 이후 답보 상태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주민투표의 데드라인을 12월 중순으로 봤습니다. 김 지사는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앞으로도 밀고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별법도 대안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법은 3개가 발의돼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특별법 통과까지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약 5개월 남았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2024년에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지난 한 해 사회 재난 중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 소유자와 공인 중개사들까지 짜고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특별법도 지원책도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철근 누락 시공으로 주차장 일부가 또 붕괴되면서 전면 철거를 결정한 아파트도 있었는데요. 이관성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 사건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깡통 전세가 늘기 시작한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 중심으로 전세 사기 의심 거래가 늘더니 그해 가을 미추홀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무더기 고소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을 하다가 자금난에 빠져 소유 주택들이 경매에 넘어간 것인데 경매에 넘어간 주택들 모두 은행권에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세입자들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들이 속출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명의만 넘겨받은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방식의 전세 사기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 나서 실태를 조사하고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에 나섰지만
해가 바뀌는 사이 전세 사기 피해는 점점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올해 2월과 5월 사이에는 임대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세입자 4명이 처지를 비관해 사망하는 일까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범들을 잇따라 잡아들였고 정부와 국회는 지난 6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올해 10,000명 가까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이 됐지만 피해자들의 처지는 바뀌지 않았고 아직도 피해 접수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피해자들에서는 이미 사건이 완료된, 그러니까 경매가 끝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거 인정을 받아도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포기하신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올해 사회 재난 중에는 철근 누락으로 인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막바지 주차장 구조물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었지만 지난해 1월 광주 주상복합 건물 붕괴 사고 이후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이어진 터라 충격이 컸습니다. 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상 구조 계산 오류와 철근 부족, 비용 절감식 무량판 시공 때문이었습니다. 안일한 설계와 감리, 시공까지 설계 과정 전반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까지 아파트 공사 현장의 실태를 긴급 조사했고 철근 누락 아파트들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구조 안전성과 문제가 드러난 아파트들이 뒤늦게 보강 공사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불안함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결정했고 GS건설은 전면 철거와 재시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붕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지원 보상 등을 받고 철거와 재시공까지 다시 5년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오는 2026년이면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 소각장 건립과 대체 매립지 선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인 광역 소각장 건립과 함께 대체 매립지 재공모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인천시가 이를 대비해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부평과 계양의 동부권을 비롯해 중동 옹진의 서부권, 미추홀 연수 남동의 남부권, 서구와 강화의 북부권 등 4개 권역입니다. 사업비는 1조 605억 원, 1일 1,5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산의 중복이라를 예방을 하고 국비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이를 위해 시는 현재 권역별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행정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지역별로 TF까지 가동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 수용성입니다. 혐오 기피 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입지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시는 지난 7월부터 지역 주민들과 자원순환시설 선진지 견학은 물론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선 기초지자체에 대해 최대 1,000억 원이 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소각장을 설치하는 군구는 1년에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의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또 시는 지역의 공공민간 소각장을 병행해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간 소각장은 서구에 3곳, 남동구 2곳, 중구 공항 소각장 1곳 등이 있습니다. 이런 광역화가 잘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저희가 민간 시설의 소각장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적 있게 좀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도 진행됩니다. 앞서 진행된 1, 2차 공모보다 완화된 조건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 대체 매립지 1, 2차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공모에는 부지 면적은 줄이고 재정 지원금과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3차 공모가 실패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3차 공모를 했는데도 응모하는 데가 없다라고 하면 4자 협의체가 합의를 하고 하면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또 선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열고 고민하고 있다. 시는 3차 공모도 실패하면 3-109 매립지 사용 연장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4자 협의체 직권 선정 같은 모든 방법을 열어도 민선 8기 임기 안에 무조건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는 현재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총리실에도 적극 건의 중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함께 직매립 금지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각장 건립과 대체 매립지 확보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우리 지역의 2023년 주요 이슈 짚어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경기 북부를 관통한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의료입니다. 경기 북부의 일부 지자체는 응급실조차 없어서 시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인데요. 네, 지역 주민들은 공공의료원을 비롯한 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경기도 양주 지역에 응급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았던 한 병원 응급실이 양주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시 운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양주 지역에는 응급실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소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환자 발생률이 떨어졌으니까요. 다시 응급실 열기에는 많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서포트가 된다면 한번 열어보자 해서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양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을 중진료권으로 묶어 대형 병원도 지을 수 없게 막았습니다. 의정부 의료권으로 편제돼 병상 공급이 제한된 겁니다. 양주시는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시설 부지를 마련하고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대학병원하고 관계를 갖고 있고 옥정 신도시의 종합의료시설 부지나 또 양주 역세권 앞에 부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의료시설 부족은 경기 북부 지자체들의 공통된 문제. 경기도가 경기도 의료원 건립을 추진하자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앞다퉈 경쟁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동두천 시민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총걸기 대회를 열고 공공의료원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동두천시는 건립된 후 방치되고 있는 재생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제안했습니다. 재생병원 건물을 활용할 경우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기간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천 시민들은 열망이 너무 강합니다. 지금 그 공공의료원뿐만이 아니라 동천은 너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정부에 앞서서 경기도가 해줘야 할 일들을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포천 지역 시민사회도 경기의료원 포천병원의 신축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가 포천병원의 신축 이전을 촉구한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 중심지와 먼 외곽에 자리하고 있는 데다 대중교통편도 마땅치 않다는 것. 특히 포천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포천병원의 신축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포천 시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장애인도 힘든 부분이 더욱더 열악하긴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포천 시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북부. 의료 인프라 확대를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활동은 2024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